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미래 언어 컨퍼런스 한복판에서 전 세계 최고 언어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단 하나의 이름, 그것은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온 전문가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놀라운 분석, 결과의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장에 있던 CNN 기자의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 역시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500년 전 시작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 한국어 연구에 천문학적 투자를 시작했고, 대학들은 한글 연구소를 긴급히 설립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토록 흥분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어가 미래를 지배할 거라는 충격적 예측의 이유, 그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 스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언어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언어를 연구하며 언어가 가진 무한한 매력에 빠져 살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는 그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어란 그저 K-팝이나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들리는 이국적인 소리에 불과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세계 미래 언어 컨퍼런스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언어학자들과 IT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미래 언어로 선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말도 안 돼. 첫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도 아니고 국제 정치나 경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의 언어가 어떻게 미래 언어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한국어와 한글의 뿌리까지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글의 역사와 구조를 분석했고 한국어의 특성을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언어 혁명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한글의 창제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15세기 조선이라는 작은 왕국의 왕이 직접 만든 문자라니요. 당시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수천 년에 걸쳐 변화해 온 것과는 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렵고 복잡한 한자를 배우지 못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보급했다는 거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라 불린 이 문자의 탄생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문자가 500년이 지난 지금 AI와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한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연구를 이어가던 중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AI 언어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주요 언어를 AI 학습과 디지털 처리 관점에서 평가했는데 한국어와 한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한 언어 AI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마치 컴퓨터를 위해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논리적 구조와 조합 방식이 디지털 시스템과 놀라울 정도로 호환됩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교수는 더 나아가 한글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단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미 한국어, AI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의 규칙성, 명확성, 그리고 확장성이 AI 개발에 이상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웨어러블 기기의 음성,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한국어가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밤 연구실에 홀로 앉아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목구멍에서 소리나는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 미음이 입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접근이 가능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런던 소재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직접 한글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은 제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단 2시간 만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저는 한글의 기본 자모를 익히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리차드 씨,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셨어요?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하지만 놀라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과 500년 동안 이 문자를 지켜온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왜 한국어가 미래의 언어로 선정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나 K-팝의 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이 가진 과학적 구조, 체계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와의 놀라운 호환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에는 더욱 그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의 미래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서 저는 5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꿈꾸었던 세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미래를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15세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한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뒤적이며 그 기원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복잡한 문자는 귀족과 양반들만 배울 수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익힐 기회조차 없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획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자. 왕조시대, 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문자를 창제한 전례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수년간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의 원리를 철저히 분석했고 입술, 혀, 목구멍 등 발음 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28개의 기본 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17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아 24개의 글자만 남았지만 그 체계성은 오히려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은 사람 위의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자모음이 결합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역, 아가 모여가가 되는 식이죠. 이런 조합형 문자는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기본 글자는 매우 적어 배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의도한 대로 누구나 하루면 배울 수 있는 문자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단 몇 시간 만에 기본 원리를 터득하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글은 즉시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의 반대와 중국 문화를 숭상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글은 한동안 언문이라 불리며 천대받았습니다. 여성들과 하층민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글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한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근대화 과정에서 한글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교과서가 한글로 출판되었고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46년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컴퓨터에서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글의 진가가 더욱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임스 윌슨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문자학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역시 자신의 저서 세계의 문자, 체계에서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과학성은 현대 언어학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구분, 소리의 체계적 분류, 발음 위치에 따른 문자 설계 등은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심지어 한글 자음의 기본형과 된소리, 거센소리의 관계는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는 구분적 자질의 개념을 선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욱 놀란 것은 한글의 조합 원리와 현대 디지털 기술의 유사성이었습니다. 한글은 기본 자모를 조합해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적은 수의 기본 요소로 무한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현대 컴퓨터 언어나 알고리즘과 같은 효율적인 구조를 500년 전에 이미 구현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MIT 공대의 AI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한글의 체계성은 머신러닝에 이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과 명확한 구조가 AI가 언어를 학습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구글의 자연어 처리 전문가 마이클 펠머 역시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보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자학자들은 한글을 세계 3대 제자 원리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 표음 문자인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표음, 음소 문자로서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를 정확히 표기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구조가 인간의 인지 방식과 컴퓨터의 처리 방식 모두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이면서도 무한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글. 이 문자야말로 인간이 창조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500년 후 디지털 시대의 인류의 소통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놀라운 지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논의되었습니다. 주최 측인 영국 케임브리지 언어학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미래 언어 후보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어가 선두권에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진행될수록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캐슬 교수가 발표했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어는 세계 사용 인구가 많지만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합니다. 스루, 터프, 도, 소트와 같은 단어들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발음이 전혀 다르죠. 이런 비규칙성은 디지털 시대에 비효율적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옆자리의 프랑스 학자가 속삭였습니다. 불규칙한 발음 규칙 때문에 AI 음성 인식 오류율이 다른 언어보다 15%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국어인 영어가 이렇게 취약점이 많다니요. 두 번째 세션은 중국어 분석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는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거대한 언어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는 문화적 유산이자 정보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자는 너무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하고 디지털 입력 방식이 복잡합니다. 또한 성조 시스템으로 인해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 교수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MIT의 AI 언어학자 앤드류 파커 박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화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적 효율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와 성조 시스템은 글로벌 자동화의 심각한 한계로 작용합니다. 현재 중국어 음성인식 기술의 오류율은 영어보다 23% 높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기술적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각 언어의 강점과 약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어였습니다. 마드리드 대학의 로드리게스 교수는 스페인어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어는 발음과 철자가 거의 일치하며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언어입니다. 또한 로맨스 언어 계열로서 다른 유럽 언어와의 연계성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스페인어의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문법의 복잡성, 특히 동사 변화 형태가 너무 많다는 점, AI 번역에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 혁신에서 스페인어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각 언어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왠지 모를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모든 언어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가 한국어에 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500년 전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언어 체계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기본 글자는 단 24개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 조합 방식, 시각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었습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분해와 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디지털 처리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 패턴 인식률이 다른 언어보다 평균 37% 높게 나타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영어 철자를 완전히 익히는데 약 2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단 몇 시간 만에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소통 도구로서 큰 장점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장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이 서로 속삭이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김 교수는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어 사용 인구가 적다는 것은 단점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현재 사용자 수가 아니라 미래 기술 환경에서의 적합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구글 AI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팀은 최근 모든 주요 언어에 대한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효율성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가 가장 높은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같은 실시간 명령 체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언어 AI 책임자도 발언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OCR 광학 문자 인식 정확도도 크게 높입니다. 기기가 문자를 인식하는 속도가 영어보다 약 15% 빠르고 오류율은 22% 낮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한국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전통적 강세 언어들이 가진 한계와 달리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기반 덕분에 짧은 학습 시간, 높은 정확성, 디지털 최적화라는 세 가지 강점을 모두 갖춘 유일한 언어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는 각 언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가 스크린에 투영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가 거의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글로벌 영향력 지표에서만 영어와 중국어에 뒤처질 뿐이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투표의 68%가 한국어를 미래 언어로 지지했습니다. 영어는 겨우 18%, 중국어는 10%, 나머지 언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언어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디지털 시대와 AI 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 체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 세종대왕의 성견지명이 21세기에 꽃을 피운 놀라운 사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깊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탐구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언어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한국어의 강점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영국 런던의 한국학 연구소를 찾아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정말 미래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수십 개의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히 문법이나 발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오타 발생률이 낮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공대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정보량을 처리할 때 한글은 알파벳보다 약 30%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필요한 글자 수가 적고 각 글자의 시각적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제니퍼 밀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조합형 문자 구조는 압축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은 글자 수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음과 모음이 분명히 기하학적으로 구분되어 시각적 인지가 빠릅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오늘날 작은 화면의 모바일 기기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동일한 정보를 표시할 때 한글은 알파벳보다 30%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글 키보드 입력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팀에 따르면 한글 입력 방식은 사용자가 손가락을 최소로 움직여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위치가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숙련된 사용자는 영어 키보드보다 약 15% 빠른 입력 속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은 글자 간 식별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MIT 인지과학연구소의 데이비드 프레스코트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 글자의 모양이 뚜렷이 구분되어 글자 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적게 발생합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여러 실험에서 한글은 저시력 상태에서도 인식률이 높았습니다. 런던 시각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같은 크기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텍스트를 흐릿하게 처리했을 때 한글의 인식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자 디자인 자체가 명확한 구분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조합형 음절 구조 덕분에 AI 번역, 음성인식, 자율주행 인터페이스에도 가장 적합한 언어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AI 언어처리 연구팀은 다양한 언어의 음성인식 정확도를 비교했는데 한국어가 가장 높은 정확도 97.3%를 보였습니다. 영어는 94.8%, 중국어는 92.1%에 그쳤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조합되는 방식은 패턴 인식에 기반한 AI 학습에 이상적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AI 연구원 마이클 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마치 모듈식 블록처럼 기본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됩니다. 이런 구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학습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실시간 명령 체계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의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자인 제임스 리는 긴급 상황에서 0.1초의 명령 인식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명확한 음절 구조는 이런 실시간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 이모티콘이나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결합했을 때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서울대와 MIT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기하학적 구조 덕분에 그래픽 요소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희극은 웃는 얼굴로 유는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쉽게 변형되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서도 한글은 큰 장점을 보였습니다. IBM의 데이터 구조 연구팀은 다양한 언어로 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했는데 한글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빠른 검색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데이터 정렬과 검색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어순과 조사 시스템은 명확한 의미 전달에 유리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언어학자 마이클 스미스는 한국어의 조사 시스템은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 모호성이 적습니다. 이는 기계 번역과 자연어 처리에서 큰 장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컴퓨터 시대에는 한글 처리가 어려웠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5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모두를 위한 문자 한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목적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읽고 쓰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지만 그 과학적 설계 덕분에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된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뒤늦게 그 진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 IT 기업들이 한국어 자연어 처리와 음성 인식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고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래학자들은 한글의 원리를 차용한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언어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가 주목받는 것은 K-팝이나 한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적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한글 공부 교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글 자모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국인 언어학자로서 저는 제 커리어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리차드, 당신 정말 미쳤군요. 영어도 완벽하게 연구하지 못했는데 한국어라니요? 동료 언어학자 제임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글과 디지털 기술의 연관성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 대부분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스톤 교수님, 한글이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면 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역사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20세기 초까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고 일제강점기에는 한글 사용마저 억압받았습니다. 또한 컴퓨터 초기 시대에는 기술적 한계로 영어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었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글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 이후 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기자도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한 달 후 저는 드디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초청으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한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한글로 가득한 간판과 안내문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책으로만 보았던 한글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저는 서양 언어학자의 관점에서 본 한글의 가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자국 문자의 과학적 우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이 이렇게 뛰어난 문자였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사용해왔지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한국인 교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한국어도 이렇게 빛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가 한국어의 발음과 어휘, 심지어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IT 기술 발전과 한글의 관계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우리에게 모듈형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요소들을 조합해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고는 현대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한국 IT 기업들도 한글의 특성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은 한글의 특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은 한글의 체계성이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랑합니다.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한글이라는 효율적인 정보 전달 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어와 문자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소개했고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 저널에 제가 쓴 논문 디지털 세계에서의 한글의 우위성이 게재되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어는 세종대왕의 꿈과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완성된 세계가 주목하는 진짜 미래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500년 전의 혁신이 21세기 기술혁명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발된 GPT-5는 한국어 처리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AI 연구자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기계학습에 이상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효율적인 정보 전달 체계는 필수적입니다. 한글은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네스코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문자 체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여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한글의 원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한국어가 인류의 다음 세대를 이끌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모두를 위한 문자의 비전은 이제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되는 미래에서 정보의 효율적 전달과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글과 한국어가 있을 것입니다. 500년 전 한글 창제 당시의 혁신 정신이 21세기 기술혁명과 만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